안녕하세요. 당근대장입니다. 오늘은 3부, 여러분들 마지막인 것 같죠? 근데 제가 분량을 보니까 4부까지 나올 것 같아요. 내일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AI는 극한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낸다고 했죠. 이것을 발견이라고 하고, 이 발견에 대한 정의를 오늘 얘기하기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구글은 대중이 스스로 생성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은 정보의 가공과 가치 창출을 이루게 되고, 구글은 그 지름길을 상업적으로 잘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지름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인공지능이 어떤 지름길을 만들어서 그 상업적으로 가치를 되게 높였을까? 대부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추천하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지름길이기도 하죠. 즉, 잘 하고 있는, 그리고 또는 잘 그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원인 경우, 그 문항이나 어떤 문제풀이인 경우에는 그것을 패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인공지능도 설계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발견을 통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통찰,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이해, 그리고 추론,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수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찰과 추론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어떤 통찰인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여러 가지 BI 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그 패턴을 발견으로 추론하고 그 추론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은 발전합니다. 첼로 연주가 파블로 카살스의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면 평생 연습을 쉰 적이 없는 카살스 95세가 되었을 때 누군가 묻습니다. 마에스트로 왜 계속 연습을 하시죠? 이제야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내 연주가 발전하고 있어. 95세까지 되었는데도 마에스트로인 파블로 카살스는 그 연주를 쉰 적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인간을 닮은 지능적 컴퓨터,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와 학습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인간을 모방하기에 AI도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과 동일하게 많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의사결정과 학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AI의 지능적 능력, 인간의 능력하고 동일한 지능적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학습, 추론, 자율성입니다. 자, 먼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되면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을 분류라고 할 수 있죠. 이미지 분류 모델이 수천 장의 이미지를 학습해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거나 챗봇이 사용자 질문에 맞는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화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AI의 지적 능력, 즉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추론에 대한 능력인데요. 기존에 학습한 지식과 규칙을 활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확률적 추론이 이에 해당되죠. 의학 AI가 환자의 증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능한 질병을 진단하거나 AI가 체스 경기에서 다음의 최종 개수를 선택하는 부분들이 이 추론 기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이세돌 바둑기사가 이 추론 능력에 대한 인공지능인 알파고를 대상으로 바둑을 뒀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내 유일하게 또는 전 세계 유일하게
AI를 이긴 인간으로 이세돌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되게 감동스러우실 거예요. 그 추론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 AI의 지적 능력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AI의 지능적 능력 자율성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죠. 2025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기술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술인 LAM이라고 합니다.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주목하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행동을 적응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인간의 능력이기도 한데 AI도 마찬가지 그런 능력을 이제는 가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생겨난 그런 오류들이나 또는 약간 부족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직접 지속적인 학습으로 강화시키는 능력이 자율성에 대한 부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운전하는 부분들이나 로봇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장애물을 회피한다거나 이런 능력들이 인공지능의 자율성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목되는 기술이기도 하고 2025년 하반기 정도면 LAM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컴퓨터의 용어는 이진법으로 1과 0으로 세상을 정의합니다. 1과 0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1과 0으로 이진 분리로 된 부분들은 좌측과 같이 결론적인 부분들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1과 0을 통해서 어떤 가상세계나 이런 멀티모달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로 줬을 때 더 많은 확장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인간이 원하는 규칙은 추천, 생성 모두 인간이 원하는 규칙 패턴으로 이루어진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부분들은 정의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인간이 원하는 규칙과 인공지능이 원하는 규칙의 동일성상을 판단을 하면 굉장히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규칙이 만약에 다르다면 새로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지켜야 하는 규칙이 모두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단, 규칙은 깨뜨리기 위해선 충분한 이익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건 규칙을 깨뜨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규칙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하지만 그 많은 비용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2025년 또는 2024년에 모든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보면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하라는 게 페이스북의 슬로건입니다. 즉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하고 있죠. 페이스북은 지금도 마찬가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파괴적인 그런 혁신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저크버그는 지금 그 어, 인터넷 인공지능 글래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안경에 대한 디바이스로 세상을 또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적인 행위들이 앞으로 우리의 세대에 스마트폰이라는 부분들을 탈피해서 새로운 두 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라는 부분들로 아마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부분들의 인터페이스나 UX, VUX에 대한 부분들도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의 변화는 하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언가 깨트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름길인데 그것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를 좀 빗대어서 얘기하면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를 읽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우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주의 언어는 수학이며 사용된 문자는 삼각형, 원, 그리고 기하학들의 도형이다. 이런 것들 없이는 수학적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AI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AI 언어는 데이터와 그것을 표현하는 패턴과 통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AI를 이해할 수 없어요. AI 언어는 자연어 처리 NLP이며 사용된 문자는 0과 1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것들 없이는 AI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자, AI와 갈릴레오 이야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인간과 AI는 동일선상으로 학습과 어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AI는 숫자를 보는 힘이라고 합니다. 즉, 데카르트의 기하학 대수학을 반영한 GPS 좌표계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위치도 표시할 수 있고 GPS 좌표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GPS인 내비게이션들은 우리가 원하는 좌표의 기간과 거리 그리고 좌표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 좌표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일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생활들을 하고 있고 이 좌표기를 통해서 비행기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비행기의 이 좌표계를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숫자를 보는 힘에 따라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목표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이죠. AI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학습, 사상, 철학, 관점, 표현 모두 같습니다. 회사도 수학적 언어를 통해 데이터를 지도화하는데 실패하는 회사는 경쟁사가 지름길을 찾는 동안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패턴을 발견하게 해주지만 인간의 분석적 사고가 없이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사과, 패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과가 옆이나 위가 아니로 아래로 떨어질까라는 이유는 중력이라는 발견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사과 패턴, 사과에 대한 발견, 그리고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부분을 수학적 함수로 만들었죠. 옛부터 우리는 이런 패턴과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적 사고를 기반으로 인간이 정확하게 그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깜깜이로 원인과 결과 없이 또는 원인에 대한 이유에 대한 파악 없이 그냥 생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인터넷 세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석적 사고가 굉장히 AI 기획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선례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숫자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미래까지도. 알고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4차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는 이 숫자의 3차원과 4차원에 대한 표시를 보시면 숫자는 4차원과 그 미래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측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표현이 가능한 숫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들은 증권, 증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알고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그래프로 우리들은 그 가이드를 보고 있죠.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물가 예측이나 이런 주변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세요. 즉,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느낌, 시각, 촉각, 미각, 감정. 쉽게 기억하지만 표현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시각적인 부분들은 숫자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각각의 눈의 시각에 대한 부분들에 검사를 하고 그 시각에 대한 표현을 숫자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I는 공통 언어인 숫자로 대화를 합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감적, 시각, 촉각. 기억하기 쉽고 표현하기 쉬운 숫자로 인공지능은 표현을 합니다. 그럼 AI는 공통 언어인 숫자를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AI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AI는 영어를 모릅니다. 굉장히 난감하겠죠? AI를 데리고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AI가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AI에게 영어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인간 피드백 RLHF를 기반으로 영어를 가리키게 되죠. 인간 피드백인 이 RLHF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생성형 AI도 마찬가지 이 인간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는 인간 학자를 기반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대화에 대한 말뭉치들을 만들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어낸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에게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단어와 문장들을 가리키게 됐죠. 이렇게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반복과 테스트와 성능 평가를 통해서 형님, 모든 질문해 주세요. 추천과 생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나이팅게일 사례를 설명드리면 나이팅게일이 만든 동부 지역의 군인 사망 원인 장미 도표 데이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대화를 합니다. 700페이지의 심층 보고서보다 압축된 시각적 그래프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했고 국회에서 해당 부분에 투자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이 BI입니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대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질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의 시각화, 즉 B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는 심각한 왜곡을 잠재우는 시각화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높은 연봉은 농구 선수 연봉 체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즉, 평균적인 연봉보다는 마이클 조던의 연봉은 굉장히 높았고, 그 높은 연봉 체계가 농구 선수 전체 연봉에 영향을 미쳐서 알고 보면 농구 선수의 연봉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데이터의 심각한 왜곡을 가지고 왔죠. 하지만 파이 차트를 통해서 마이클 조던의 그 높은 연봉에 대한 부분들, 즉 이상치를 제거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그 인스턴스의 이 행렬로 접근했을 때는 쉽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 이상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심각한 왜곡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는 그래프화로 실질적으로 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 기획자가 되려면 오렌지3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오렌지3는 데이터 로드,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임베딩, 특성 추출하는 것과 랜덤 추출, 샘플링, 데이터 분할하는 것,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성능 평가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오렌지3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저랑 같이 오렌지3를 배워서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름길을 찾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다음 네 번째 차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